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규칙성을 바탕으로 돌턴이라는 과학자가요. 이제 우리 프린트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원래는 근데 요즘 언급이 돼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맞아떨어져요. 엄청 중요한 학자입니다, 화학사에서.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원자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원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무엇인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게 돌턴의 원자설이에요. 사실상 이 당시에는 원자론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예리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알려진 모든 원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총정리한 거야. 딱 4개로. 1. 원자는 더 이상 나뉠 나눌 수 없는 입자이다. 2. 같은 원소인 원자끼리는 질량, 크기, 성질이 같다. 같은 원소에 속하는 원자들끼리는 성질이 동일하다, 균일하다, 일정하다, 뭐 이런 이야기. 3. 화학 반응 시, 그때는 이제 화학 반응 시라기보다는 그냥 반응 시라고 썼겠죠. 원자는 반드시 이거 아닌데. 원자는 생성되지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다른 원자로 변환되지도 않는다. 4번째, 역시 화학 반응 시 원자는 반드시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 이렇게 원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각 내용들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1번은 아톰에 대한 내용이죠. 데모크리토스 때부터 내려오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가 원자다. 2번째는 원자들마다 성질이 다르다는 거지. 같은 원소에 속하는 원자들끼리는 성질이 같지만 다른 원소이면 다르다는 소리죠. 3번째는 원자가 갑자기 생기거나 있던 원자가 없어지거나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법칙을 의미한다? 질량 보존이죠. 그리고 반드시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가 일정 성분비잖아. 그러면 현대의 과학에서 1, 2, 3, 4 중에서 고쳐 쓸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일까요? 현대의 과학에서 고쳐 쓸 수 있는 거는 1번, 2번, 3번은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봐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1번을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원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죠. 그럼 원자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지. 2번은 요거는 중등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2번에 대한 거는 동위원소라는 개념이에요. 1번을 핵과 전자 혹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틀렸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2번은 동위원소라는 개념. 뭐냐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은데 뭐가 다른 원자가 존재한다? 중성자 개수가 다른 원자의 존재입니다. 삼 번은 맞아요, 틀려요? 화학의 범위라면 맞는 말이긴 해. 근데 과학의 범위에서는 핵분열과 핵융합이라는 형태로 우리는 새로운 원소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원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4번은 아직까지 맞긴 해요. 이런 수정사항들이 있지만 적어도 근대까지, 르네상스 시대, 근대까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쯤까지는 이 돌턴의 원자설은 진리에 가깝긴 했다는 거죠. 그 당시까지 알려진 원자의 성질을 총정리한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 중등과학에서는 어떻게? 이 규칙성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문제가 되는 어떠한 새로운 규칙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오늘 수업의 시작인 거예요. 빌드업입니다. 원래 한타를 해도 빌드업을 해야 되고 포수랑 투수가 볼 배합을 해도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물론 홍땡보처럼 빌드업만 하다가 전망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스페인이 이긴 거는 딱 한 나라 때문에 스페인이 이겼어요. 카보베르데. 카보베르데는 인정해야 돼, 진짜. 아니, 결국 우승한 두 팀을 다 개고생시킨 팀이잖아. 뭐처럼 두 팀한테 다 지긴 했지만 두 팀을 전부 다 전망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팀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카드가 누적이 되고 애들이 체력이 빠지고 빌드업을 못하고 메시를 오른쪽으로 오른쪽 사이드로 빼서 자유롭게 못 뛰놀게 할 수밖에 없는 선수 구성이 되고 나니까 메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전망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메시가 그러니까 메시가 득점왕이 되면 무조건 아르헨티나 우승이고 메시가 골을 못 넣으면 무조건 스페인 승으로 봤거든. 근데 카드 누적 때문인가? 원래 스페인 팀 센터 포워드가 못 뛰었죠, 이번에. 스페인이 한다.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메시가 센터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메시는 키가 작아요. 그리고 공간이 필요한데 스페인은 그걸 알고 가운데만 존나 모아놨어요. 그러면은 메시가 공을 못 잡으니까 지는 거야. 끝냈던 거야.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이름이 좀 골 때립니다. 다행입니다. 성이 게이가 아니라는 거. 이게 왜 게이가 아니고 게이는 게이예요? 네, 리삭 집안의 게이입니다. 약간 김게이 같은 느낌. 자, 게이 리삭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걸 발표해요. 기체 반응시. 자, 여기서 기체 반응이란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뭐인 반응? 기체인 반응을 우리는 기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기체 반응 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서는 자, 여기 전제 조건이 살짝 들어가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때 뭐가 성립한다?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더라. 자, 근데 지금 잠깐 내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그 아이템을 하나 가져와야 됩니다. 그 맨인블랙의 뿅 하는 버튼. 영화 맨인블랙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외계인을 봤다는 걸 까먹어야 되니까 뭔가 번쩍한 뒤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주고 그대로 그냥 진행해버리잖아. 애들 기억 지우는 마법의 봉. 딱 5분 동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분자라는 걸 잊어먹어야 됩니다. 물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분자는 우리 지금 몰라요. 한마디로 질소는 화학식이 어떻게 되지? 그렇지. N2가 아닌 거야. N인 거야. 산소는 O인 거예요. 수소는 H인 겁니다. 알겠죠? 원소에서 이원자 분자 따위는 없어요, 지금. 그래야만 해요. 이게 화학 단원 순서를 이상하게 잘못 구워서 난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교육부 영감님들 책임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거 설명하고 이온결합, 이온과 이온결합, 분자와 공유결합을 설명했단 말이야. 옛날 교육과정에는. 그때 2학년 화학이 최악이었죠. 생각해봐. 원자부터 분자에 이온의 화학 반응식 규칙성까지 다였다고.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혼합물이 있었단 말이죠. 3학년 2학기에는 지금 통합과학에 있는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응열도 원래 거기 붙어 있었고. 옛날 게 학습량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뭐냐면 이 규칙성을 찾아놓고 실험을 해보니까 수소 플러스 산소가 수증기를 만드는 반응에서 부피비가 2대 1대 2로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여기 좀 볼게요. 아이고, 다리야. 그래서 수소 두 부피와 산소 한 부피가
수증기 두 부피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잘 봐봐. 수소 두 부피니까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한 부피니까 산소 원자 한 개를 반응시켜서 물 두 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수소 한 개씩 넣어주고 산소를 넣어주려고 보니까 이게 중국집 간짜장 위에 올려주는 계란 후라이도 아니고 산소 원자를 뭐 해야 된다? 네, 반으로 동강 쪼개가지고 하나씩 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치, 냉면 계란. 돌토네 원자설 일본에 뭐라 적혀 있어요? 쪼개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뭐 해야 돼? 쪼개야 돼. 아니면 요렇게 하면 원자는 안 쪼갰는데 여기에 뭐 넣을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부피가 두 배나 되냐가. 맞지? 지금 기체는 입자의 크기가 부피에 비해 매우 작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두 부피를 차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실험 결과랑 안 맞죠. 이렇게 하면 원자를 쪼개버렸어. 둘 다 모순인 상황이잖아. 그럼 걔네들은 수소와 산소의 혼합물이지 화합물이 아니잖아. 질량비가 1대 8대 9로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지? 원자인 상태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규칙성은 맞단 말이죠. 이 규칙은 실험을 했을 때 이 규칙성이 맞다는 건 실험으로 증명이 됐단 말이야. 부피비가 2대 1대 2라는 건 확인된 사실이야. 근데 그걸 모델링화 하려니까 안 맞는 거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또 한 명의 과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분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분자라는 것은 원자의 결합으로 생성이 되고 원자들끼리 화학결합으로 만들어지고 성질을 지니는 최소의 입자이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즉 수소 원자인 H가 아니라 H2라는 가설을 세우는 거야. 산소는 O가 아니라 O2라는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분자라는 개념으로 이 식을 새롭게 그리니까
H가 원자가 아니라 H 원자끼리 결합한 H2로 존재하는 거고. O도 역시 어떻게? O2로 존재하게 되니까. 얘네들을 푸니까 어떻게 된다? 양쪽에 산소 원자 하나씩 주고, 그치. H 2개씩 넣어주게 되면, 자, 질량 보존 성립돼요, 안 돼요? 되고 있죠. 여기 수소 원자 4개, 뒤에 수소 원자 4개, 앞에 산소 원자 2개, 뒤에 산소 원자 2개.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되죠. 기체 반응 법칙 성립되죠. 그러고 나니까 얘를 가지고 화학식을 쓴 게 EH2랑 O2가 반응하니 네, EH2O가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수 2, 여기 1, 여기 2, 바로 이 뭐가 개수의 비가 입자수의 비이자 기체 반응일 때 부피비가 되는 거지. 뭐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그럼 질량비가 되려면은 개수비에 뭐를 곱해야 된다?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각 화학식이 가지는 한 분자의 상대적 질량값을 곱하게 되면 그 비가 맞게 되는데 적어도 뭐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요 내용이 뭐다? 기체 반응의 법칙이다. 알겠슈? 알았슈? 슈슈슈?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2, 고등학교 화학 단원으로 들어가면 정확한 숫자가 정해집니다. 몰이라고 하는 그 묶음 단위를 배워요. 고등학교 화학, 즉 화학1부터. 얘는 화학1이라는 이름이었고 화학이라고 되는 책으로 되어 있는데 정의는 그겁니다. 탄소 원자 하나 질량이 얼마나 작겠냐? 엄청 작겠죠. 그 탄소 원자를 모아서 탄소의 질량수, 즉 양성자, 중성자 합한 게 12거든요. 12g이 되게 하려면, 탄소 원자를 모아서 12g이 되게 하려면 원자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필요합니다. 네. 6.02 곱하기 10의 23승. 만, 억, 조, 경, 해 하면 동그라미가 20개잖아. 10이 23승이니까 6020해개가 필요한 거예요. 만, 억, 조, 경, 해. 종이를 그 정도 두께로 싸면 달을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만큼 쌓으면은 이제 그렇게 12g이 되는데, 얘네들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가 되면 22.4리터가 됩니다. 페트병 11개. 요새는 2리터짜리 물통병이 있으니까. 기체 분자 22.4리터가 그 분자수 6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게 고등학교 화학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들으려면 화학식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학 반응의 규칙성을 차곡차곡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빨리 필기. 자, 에너지 출입입니다.
이제 나랑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자주 들어온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개입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찾아보는 영역을 개. 그 바깥 환경에 대한 단어가 주의. 이 둘을 합친 게 유니버스. 전체 집합 U인 거죠. 유니버스. 우리가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라는 거지. 봐봐. 우리가 과학에서 특히 물리 쪽이라면 우리는 개의 입장에서 실험체를 다뤄요. 뭐냐면 열 에너지를 안으로 넣어줄 때 내가 주위의 입장이면 이거를 우리는 가열한다라고 쓰죠. 맞지? 우리가 주위의 입장에서 개에서부터 열을 빼내는 거를 뭐라 그러죠? 아니지. 주위의 입장에서 열을 빼내는 거를 냉각이라 그러죠. 응? 그럼 여기 봐봐. 개의 입장에서 가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개의 입장에서 흡열인 거예요. 그러면 냉각을 개의 입장에서 말하면 열을 방출하는 거잖아. 네. 발열인 거지. 응?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흡열 반응이 나오면 바깥쪽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 Q, 열. 발열이 되면 바깥쪽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지. 오케이? 그치. 매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물리적 변화에서도 있고 화학적 변화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봐봐. 발열 반응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발열 반응이란 개에서 주위로의 열 방출이 일어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자, 개의 입장을 좀 봅시다. 한마디로 반응물의 에너지 합계가 생성물의 에너지 합계보다 많은 거야.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높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게 발열 반응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발열 반응은 뭐가 있죠? 연소죠. 연소 반응. 연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화학적 반응이잖아. 그럼 연소 반응이 여기에 있다는 거는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은 에너지 방출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우리는 그거를 보통 통칭해서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이 산화 안에는 금속이 녹쓰는 반응들, 부식이 여기에 속할 거고요. 그럼 이 부식에 해당하는 반응 중에 뭐가 있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바. 금속이 산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산과 염기가 만나는 중화 반응도 여기에 속해요. 응? 그리고 호흡이 있겠죠. 이것도 역시 산화 반응이야. 호흡. 산소와 결합하는 거잖아, 영양소를. 발열을 해요. 너희도 채워.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결국은 뭐야?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고 그 에너지의 상당수는 열로 방출이 되는 그게 우리 체온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산과 염기의 반응, 호흡, 그 다음에 우리 소석회라 그래서 산화칼슘이거든요. 산화칼슘이나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물에 녹이는 거, 이게 뭐냐면 제설제입니다.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혼합물의 성질에서 배운 어느 점 내림도 일어나지만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것 자체만으로도 열이 나요. 그러니까 쌓여있는 눈, 얼어붙어 있는 눈을 뭐 할 수 있다? 녹이는 데 쓸 수 있는 거지. 석회가루. 최근에 입안에 한 명이 했었던 것 같은데. 깁스. 왜요? 깁스 네 몸에 대고 붙일 때 따뜻해지지 않지? 맞아요. 그게 이건데? 석회가루 붙이는 거. 그러니까 석회 반죽을 하면 걔네들이 굳을 때 열이 난다고요. 갑자기 따뜻해졌어. 그게 이거야. 이런 거는 공통점이 뭐다? 주위의 온도가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반응들을 우리는 발열이라고 합니다.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변화 전후에, 그러니까 상태 변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바로 뭐? 기체와 액체의 에너지를 비교하면 기체가 에너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가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거를 액화열 방출이라 그러고, 저녁에 샤워할 때 목욕탕 거울에 욕실 거울에 김이 끼면 따뜻하죠. 수증기가 물방울로 됐으니까, 김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면, 얼면은, 굳으면 아니지, 따뜻해지지. 너희들 똑딱이 똑딱 핫팩. 액체를 굳히면서 열을 방출해 주잖아.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데 삐어가지고 그 정형외과 가면 해주는 파라핀 치료. 액체 상태 파라핀에 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여기서 양초처럼 굳잖아. 굳으면서 어떻게? 따뜻해지죠. 그거 응고열 방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열 반응인 거지. 오케이? 요거 빨리 필기해봐. 그럼 이거 반대쪽 설명도 해줄게요. 보자. 그러면 흡열 반응은 잘 보세요. 흡열 반응이란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를 비교할 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큰 게 흡열 반응인 거죠. 그러면 얘는 이 높이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올라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높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뭐 해야 된다? 밖에서 흡수해 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열이라고 했어요? 에너지라고 했어요? 에너지라 그랬다고.
한마디로 굳이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가 열일 필요는 없다는 소리야. 전기도 되는 거예요? 네. 운동은요? 운동 에너지도 화학적으로 흡수할 수 있으면, 근데 운동을 화학적으로 흡수시키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봐봐.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들이 있죠.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광합성. 그리고 광분해. 그러니까 광합성이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작은 물질, 작은 분자나 화학 물질들을 큰 분자로 뭉치는 게 광합성이면, 광분해는 큰 물질에다가 빛을 쬐면 얘가 분해가 돼버리는 걸 광분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옥시크릭 같은 표백제들 있잖아요. 그 빨래 같은 거 할 때 추가로 해가지고 표백제 더 하얗게 만들어주는, 얼룩 제거해주는 그거 광분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열분해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열분해가 여러분들 달고나 만들기 때문에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저번에 또 설명하시는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그거. 달고나 만들 때 그걸 딱 찍어 넣으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탄산 나트륨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품 때문에 확 부풀어 오르잖아. 그거.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게 전기분해가 있다고. 물의 전기분해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어떤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반응이 잘 일어나거나 반응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베네딕트 반응도. 어디 포도당 검출, 그치, 당분 검출. 그거 가열해야지만 반응색 나오잖아. 맞아요. 가열해요. 그래서 항상 베네딕트 반응은 뒤에 가열이 붙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는 반응들이 있어요. 냉각제들. 한제나 아니 땡땡 암모늄, 질산 암모늄이나 염화 암모늄을 물에다 녹인다던가 다른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 수산화 반응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그 다음에 소금물. 최근에 그 냉장고를 부탁해 보니까 그 서양 요리사 2명, 최현석하고 그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하고 둘이가 팀 먹고, 그 중화 요리하는 그 사람 2명이 팀 먹고 해가지고 팀 요리 대결을 했는데, 그때 얼음물에다가 소금 부어 놓고 그걸로 포도주스, 설탕, 뭐 이렇게 소주 살짝 넣은 거 섞어가지고 슬러시 만드는 장면이 나오거든. 소금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느 점이 내려가는 효과도 있지만 소금이 물에 녹기 위해선 열을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넣은 볼에, 그 스텐 볼에 뭐 우유라던가 주스 이런 걸 섞어 놓고 휘저으면서 그거를 놔두면 어떻게 된다? 얼어서 슬러시처럼 그렇게 살얼음이 낀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금물 그러니까 그냥 얼음물은 0도잖아. 소금을 많이 넣어서 만든 소금물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요. 10도, 11도까지. 그거 자체로 임시 냉동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열 에너지를 낮추는 반응이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뭐 광합성 이야기했고,
열분해 이야기했고 전기분해 이런 것도 될 거고. 그러니까 굳이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열만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에너지 출입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발열 반응은 이 중에 이제 3명은 앞으로 약 5년쯤 뒤, 5년에서 6년 뒤 군대에 가면 너희들이 군대 갈 쯤 되면 이게 보급돼 있겠네요. 신형 전투식량. 그 군인들이 전쟁 때 먹는 그 밥을 말하는 건데 요즘은 그거 이제 이게 원래는 군용으로 개발됐다가 일반 등산객용으로 요즘은 팔고 있습니다. 봉투에 이중 봉투고 안쪽 봉투에 음식물이 들어있는데 바깥쪽에 실 같은 게 나와 있거든. 이 실을 잡아당기면 안에서 물이 팍 터지면 물이 터지거나 다른 화학약품이 들어있는 봉다리가 터지면서 그 이중 봉투 틈 사이에 있는 물질들끼리 화학 반응을 해요. 그래서 봉투 자체가 데펴집니다. 옛날 같으면 전투식량을 만들 때 옛날에 이제 가장 원시적인 전투식량은 그 진공 동결 건조 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한 뒤에 밥을 얼리면서 공기를 진공으로 빼버리면 밥알을 남겨놓고 수분만 빠져나온다. 그럼 말라 비틀어진 누룽지 밥알 같은 것들이 남아. 원래 이렇게 만드는 게 인스턴트 라면이에요. 파스타면이고. 그럼 거기에 뭐만 넣어주면? 뜨거운 물만 넣어주면은 밥알이 다시 물을 흡수하면서 밥 상태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야. 라면 이 끓는 물을 넣으면 면발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국물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라면 스프 비슷한 거와 참기름을 넣고 비벼 먹는. 맛없어요. 겁나 맛없어요. 그럼 이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 이걸로 밥을 먹으려면 물을 끓여야 되지. 요즘 같은 전장 환경에서 밥 먹겠다고 물 끓이면 드론 날라옵니다. 연기 때문에. 연기도 연기고 열이 나잖아. 그 열감지. 네, 드론 날라옵니다. 근데 그 비닐도 똑같잖아요. 비닐에서 음식 데필 만큼의 열이 나는 거랑 봉투 안에서 물 끓인다고 가스불이나 장작불 태우고 있는 거랑 뭐가 더 들키기 쉽겠냐? 막말로 이거 전투식량은 위에 우산 하나만 딱 덮어 눌러놓으면은 밖에서는 감지 안 돼요. 적외선 카메라잖아. 우산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우산 안에 예를 들어 은박지 처리해놓고. 복사 에너지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모닥불 피우는 거 그거 우산 안으로 감지 안 들키겠냐? 사이드 와인더를 당겨도 열추적으로 날라오겠구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형이 그거보다는 좀 먹을만 했어. 선생님 군대 시절 때 신형 전투식량. 그 3분 요리 봉다리 있죠? 그 우리 3분 카레 봉지. 그 안에 3분 요리로 들어있는 거야. 밥, 뭐 두부조림, 뭐 볶음김치, 양념소고기 이런 것들이 3분 요리 팩처럼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반합에다가 그거를 담궈 놓고 반합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그 도시락통 같은 거에 아니면 그 반합제로 물을 끓이거나 거기에 그 음식 팩을 담궈 놨다가 꺼내서 뜯어서 숟가락으로 긁어 먹으면 돼 그냥. 그치, 편의점 도시락화가 되는 거죠. 햇반처럼 되고. 이건 진짜 사람이 먹을 만한 밥이 돼. 근데 여전히 뭐를 해야 돼요? 물을 끓여야 되죠. 끓은 물을 준비하거나 전쟁 중에 그러면 진짜 드론 날라옵니다. 텀블러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다녀? 수통도 무거워가지고 갖다 버리고 싶어지는데. 요즘 미군은 수통 안 쓰잖아요. 뭘 쓰기는 500ml 페트병으로 뒤에서 배달을 시키면 되지. 군용 보급 트럭에 500ml 페트병 공장 돌려가고 생수통 배달하는 게 싸게 치지. 훨씬 깨끗하고. 맞잖아. 정수기물을 어떻게 그 수통에 떠다닐래? 그냥 500ml 페트병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게 훨씬 많지. 근데 이제 신형 전투식량은 어떻게?
봉투 자체가 데펴지고 그게 바깥쪽 팩에 복사열 방지 장치만 단열만 잘 쳐놓으면 바깥으로는 열이 안 나오지만 안에는 열이 따뜻하게 해서 음식 데필 만큼이 되는 거야. 그럼 뭐 볶음밥이나 카레라이스나 이런 것도 웬만한 거 막말로 그 함박스테이크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 봉투만 데피면 되니까. 지도 밝게 된 거야, 어른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훨씬. 그리고 보관 연한도 길고. 어차피 그 살균 처리 딱 해서 밀봉 딱 시켜놓은 거니까. 그러면 막말로 그 특수부대들 땅굴 파서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웅크리고 있는데 거기서 밥 먹을 때 땡기고 그대로 누운 채로 이렇게 퍼먹고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동굴에 숨을 때나 어디서든지 데펴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된다는 거죠. 장갑차 속에서도 배고프면 그냥 밖에 막 화학전 터져갖고 막 독가스 뿌려져 있고 그러면 장갑차 안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장갑차 안에 에어컨 있어요? 네, 요즘 우리나라 신형은 다 장갑차에 에어컨 들어갑니다. 왜? 이게 더워서 시원하게 하라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저 에어컨 틀면 안에 밖에 있는 독가스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안쪽에 있는 공기를 계속 열만 빼내는 거고, 안에 그 화학약품 같은 게 조금씩 새 들어오더라도 에어컨 자체가, 에어컨이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공기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야. 에어 컨디셔너란 말이야. 장갑차가 넓어요? 한 6명, 7명 쪼그려 앉은 공간은 나옵니다. 그 자기 그거 군장 다 싣고 총 들고 거기 쪼그려 앉아 있는 공간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책상 6개를 요거 뒤집은 뒤에 딱 붙여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는 그만큼의 공간은 돼.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장갑차 안에. 운전병. 네, 약간 공기가 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독가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쟁이 치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면 방사능 전쟁이나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런 것들을 걸러서 공기 안에는 깨끗한 공기만 넣을 수 있게 시설이 돼 있는 거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넣는 거야, 이제는. 유리창 같은 거 다 밀폐시키고. 그런 상태에서도 병사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안에 뭐 포수 같은 경우는 위에 기관총 같은 거 컨트롤하는 병사. 요새는 걔네들이 이제 전투 지원도 하니까. 예, 보병 태우고 댕기다가 이제 전투 장면 딱 되면 뒷문 열고 보병들이 뛰어내려서 이제 총 들고 진격하고 뒤에서 이제 장갑차가 따라다니면서 뭐 기관총도 때려주고 뭐 미사일도 때려주고 하는 거지. 드론도 좀 잡아주고. 죽고 싶냐? 재미없어요. 장갑차에서 조종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특기가 어디로 가느냐인데 재미없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 반응이다. 자,